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잉월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 하나가 좀 있어서 이거 리뷰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랜만에 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알티오젠의 이런 노이즈와 또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과 같은 좀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들 염려를 가지고 계실 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겨울, 남은 겨울뿐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강세 흐름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저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중인 종목들 그냥 매도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냥 이 단가를 낮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공개 방송 할 때마다 팁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먼저 리뷰할 종목은 이 아가방 컴퍼니를 좀 해볼게요. 사실 아가방 컴퍼니는 저출생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했었을 때 이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 그 고관세 관련된 부분들 또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가가 좀 떠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동안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문제가 좀 있었는데 8년 몇 개월 만에 출산율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자, 물론 뭐 출산율이 많이 낮았었을 때 저출생 관련된 대책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지만 사실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유아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가에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는 또 장난감 쪽 관련해서 대부분의 장난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인 장난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만약에 이 중국산 그 장난감이죠. 이 관세를 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은 또 이 아가방 컴퍼니는 또 미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 법인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관련된 수혜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저는 목표가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세와 관련된 이 장난감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슈도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잠시만.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이렇게 저점을 좀 확인이 됐었을 때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저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키워드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CDMO 쪽,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사실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의 또 국채금리가 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그 이유로 또 계속해서 이제 10월 달 들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 또는 이 금리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올라갔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바이오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오늘 또 많은 기사들을 보시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슬슬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이런 공급망이나 이 관세 쪽 그러면 중국에서 뭐 히토류로 또 받아치거나 이 계속해서 지금 오락가락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이런 갈등과 관련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또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 쪽에서 이제 IR을 하면서 이 CRDMO 쪽 관련해서 앞으로 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하나가 있는데 이 셀트리온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스위스에 로슈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도 생물보안법 관련된 또 연내 통과가 기대감이라는 부분들도 살아있는 만큼 우선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원래 보통 제약바이오는 추울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미국 국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4.5%를 고점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107만 5천 원 유지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91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또 한 번은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ST팜입니다. ST팜도 제가 이때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는다 또는 뭐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논리를 접근을 하면은 간혹 이 속임수 신호, 즉 휩소에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통 이 시장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또는 이 지수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웬만한 종목도 뭐 241선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241선을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은 오히려 때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ST팜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사의 이 상업화 물량에 대한 수혜, 뭐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또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렉비오와 같은 이런 의약품 쪽 관련된 또 매출 또 상당히 좀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올리고치료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고성장 유지가 된다면은 뭐 ST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일목균형 기준선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돌파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대 뭐 21선이나 아니면 이 일목균형, 이 검정색 선이 일목균형의 기준선입니다. 요거 좀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96,200원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편집할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대신에 약간은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지만 우선 저는 12월 달 부각받을 수 있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닥에서 좀 거래 터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오랜만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4,055원이고요. 종목명은 피플바이오입니다.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항상 이 치매 치료제,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조기 진단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알츠하이머 쪽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투자 포인트는 제가 오늘 또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또 많은 또 기자분들이 또 기사를 쓰실 거고 우리나라 시장 특징 아시잖아요. 기사가 뜨면 바로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 논리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은 내달 12월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레켐비라는 거는 경도인지 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해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 빨간색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켐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하게 됐었을 때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알츠하이머병, 이 조기 진단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켐비 국내 도입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이 조기 진단 수요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아까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조기 진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피플바이오가 하나의 또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제품 어떤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 어떤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동사의 이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제품명은 알츠원 지금 플러스라고 있는데 최근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유럽 최대 검진센터 이 신랩이라는 곳에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신랩은 또 이 글로벌 검진센터인데 전 세계 30개국에 약 6억 건 정도의 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글로벌 검진센터다. 거기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럽 전역에 또 이런 공급에 대한 또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올해 한 2월 정도에는 이 태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뭐 인허가 획득을 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런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매출처, 이 매출 국가 제한 다변화가 됐었을 때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레켐비 글로벌 매출과 관련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사실 전년 대비해서 급격한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내년 그리고 내후년 뭐 2027년도, 2028년도까지 이 레켐비 글로벌 매출에 대한 이런 성장률은 상당히 지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레켐비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관련된 부각 받는 종목으로서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자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꺾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4.5%까지 올라갔었을 때 제가 요 4.5% 구간에서 미국의 소비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채 금리는 요 구간에서는 상방은 제한적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4.5%커녕 4.4, 4.3, 지금 4.3도 깨진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우려감이나 공포감이나 또는 탐욕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업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이런 투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한국은행이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깜짝 인하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내년에도 2%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원달러 환율 자체는 그래서 약간은 뉴노멀 시대에 돌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수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면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서 이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나마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짧게나마 한 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밤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국 제약 업계에서 이 IRA 법안 쪽 관련해서 이 약가 인하 협상에 대한 부분들 기간을 좀 연장해 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제안을 트럼프 팀한테 했었는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압박을 받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 이 많은 제약업계들이 뭐 신규 물질에 대한 이런 바이오 신규 의약품에 대한 투자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그동안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 좀 부담을 줬었는데 그런 또 우려감에 대한 완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미국발 또 이슈도 있었던 만큼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4,35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3,4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3시 45분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물린 종목들 있으시면 제가 그런 물렸을 만한 종목들 잘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